그녀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차가워진 말투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이유 며칠 전이었다. 퇴근길 오랜만에 날씨도 선선했고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먼저 연락했다. 잘 지냈어? 평소처럼 반가운 이모티콘이 돌아올 줄 알았다. 근데 딱 한 글자, 표정도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싸늘하게 느껴질까? 이런 적 처음은 아니었다. 문득 생각났다. 얼마 전에도 밥 먹었냐고 물었을 때 응, 한마디만 왔었다. 그땐 그냥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넘겼다. 근데 이번에는 그 짧은 응에 내가 멍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도 이어폰에서 흐르던 노래도 다 의미 없어졌다. 그냥 속이 허해졌다. 그녀가 차가워졌다는 걸 남자는 직감으로 안다. 근데도 확실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더 미치겠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가 부담 줬나?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냐? 생각이 꼬리를 문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다. 하루 종일 내 말투, 내 행동, 지난 대화까지 다 돌이켜본다. 근데 말이야, 이렇게 분석해도 답이 안 나와. 왜냐면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자. 형으로서 나도 예전에 같은 일을 겪었거든. 그땐 정말 모든 게 내 잘못인 줄 알았다. 내가 눈치 없었고 센스 없었고 말도 못 알아들었던 남자라서 그녀가 점점 멀어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상냥하게 말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떻게든 그녀의 온도를 되돌리려 애썼다. 근데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어졌다. 정말 이상하지? 분명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들인데 왜 그녀는 날 부담스러워했을까?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조금 안다. 사람의 감정이 식는 건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보다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해. 너도 그렇지? 그녀가 내게 응이라고 보낸 그 순간 단지 말투 때문이 아니라 네 안에 있던 두려움이 건드려진 거야. 거절당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 두려움이 그녀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너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의 진짜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결핍이야. 어릴 적부터 우린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왔어. 사랑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고 잘해야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곁에 머물러 준다고 믿게 되었지. 그래서 그녀가 차가워졌을 때 우린 자동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해. 나도 그랬고 너도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하지만 형이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건 해결이 아니라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거야. 사랑을 구걸하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한다. 그녀의 말투가 차가워졌을 때 그건 네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녀의 감정이 변했거나 그녀가 정리 중이거나 아니면 그냥 말투가 그날 좀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말투보다 더 차가운 건 우리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이 되어버려. 내가 싫어진 걸까? 나 같은 사람이랑은 안 맞는 걸까? 역시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일까? 이런 말들이 우리를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반응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괜찮아. 네가 뭘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단순한 말이 네 안의 불안을 조금씩 녹일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야 진짜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다음엔 그녀가 왜 차가워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 그녀는 왜 갑자기 차가워졌을까?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 그 이유는 너무 다양해.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덜 매력적으로 보였나 보다.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형도 한때는 여자친구의 차가운 말투 하나에 잠 못 이루고 문자 읽고 또 읽고 이모티콘 없는 느낌표에 상처받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 그녀가 갑자기 차가워졌을 때 그건 꼭 감정이 식었다는 의미만은 아니야. 예를 들어 그녀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 직장에서 감정 소모가 많았을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날일 수도 있지. 물론 그걸 말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힘들 때 그걸 표현하기보다 차단하려고 해. 왜냐면 말하는 게 더 힘들거든. 설명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거든. 특히 상대가 신경 쓰이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그녀가 갑자기 차가워졌다고 해서 그게 너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이르다는 거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에게 집착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 왜 요즘 말투가 그래? 혹시 내가 뭐 실수했어? 그 불안함을 인정하고 조용히 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 지금 내가 너무 민감해졌구나. 그녀의 기분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다. 내 감정을 먼저 정리해야겠다. 대부분은 첫 번째를 선택하지. 형도 그랬어. 자꾸 확인하고 싶고 마음의 빈자리를 뭔가로 채우고 싶고 그래서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예민해지고 결국은 그녀도 지치게 만들어.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의 변화 앞에서 배자웃겨우시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녀가 조금 멀어졌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여유와 담담함이 결국은 그녀에게도 편안함으로 다가가.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상대의 안정된 태도에 끌릴 수밖에 없거든. 물론 이 말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너무 무시해버리면 상대도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요즘 말투가 좀 차가워진 것 같아서 내가 신경 쓰이더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야. 딱 이 정도. 질문 하나, 감정 하나.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기다림이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도대로 말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단지 말할 준비가 안 된 것뿐일 수도 있어. 형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했어.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고, 무언가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었지. 그게 결국 나를 다시 중심에 세워줬어. 사랑이란 게 참 그래. 상대가 너무 소중하면 내 중심이 흔들리기 쉬워. 근데 그 중심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결국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너도 한번 생각해봐. 그녀가 왜 차가워졌는지를 꼭 나의 실수로 해석하지 말고 그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너 자신의 입장에서 넓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해. 관계는 힘겨운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결정되거든. 그녀가 잠시 멀어진 순간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녀의 차가움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누구보다 잘 안다. 그녀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을 때, 말투가 달라지고 연락텀이 길어질 때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 형도 그랬거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자니 멀어질까봐 두렵고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뭔가가 대부분은 독이 돼버려. 진짜 그렇다. 지금부터 형이 겪었던, 그리고 주변 형제들이 겪었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솔직하게 말해줄게. 너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1. 감정 확인 강요하기. 왜 그래?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이런 말 진짜 조심해야 해. 물론 진심은 이해해. 답답하니까. 그녀의 감정이 뭔지 알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녀가 말하고 싶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런 질문은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져. 특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녀는 더 입을 다물게 돼. 얘는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불안감만 해결하려고 하네. 이런 인식이 생기면 너는 더 멀어져. 그럴 땐 왜 차가워졌는지보다 지금 그녀가 얼마나 지치거나 복잡한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해봐. 사랑은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여지를 주는 거야. 익혀. 과한 표현과 집착 차가워진 그녀를 붙잡으려고 갑자기 사랑해를 자주 말하거나 내가 잘할게라며 과도한 애정을 쏟는 경우. 이건 표현이 아니라 공포의 반응이야. 사랑이 아니라 떠날까봐 무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이런 표현은 오히려 그녀에게 너무 무겁다는 인상을 줘.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널 피하게 만들어. 사람은 쉴 공간이 없는 관계에선 숨 막혀. 감정이 식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도 그건 물 뿌리는 불이 아니라 기름 붓는 불이 될 수 있어. 3. 상대를 시험하기. 요즘 바쁘구나. 그래, 이해해. 나도 뭐 바쁘니까 괜찮아. 연락 안 해도 돼. 신경 쓰지 마. 겉으론 쿨한 척, 실은 다 알아달라는 말이지. 형도 이랬어. 괜찮은 척, 무심한 척. 근데 속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돌아봐 줄까? 그 생각뿐이었지. 그건 성숙한 거리두기가 아니야. 그건 상대의 반응을 조종하려는 감정 게임이야. 그리고 이런 게임은 상대에게 피로감만 준다. 진짜 쿨한 건 상대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면서 상대의 선택도 존중해 주는 거야. 애써 쿨한 사람보다 조용히 따뜻한 사람이 결국 기억에 남는다. 그럼 반대로 묻고 싶다. 그럼 난 뭘 해야 하지? 그녀가 차가워졌을 때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해? 답은 단순하지만 어렵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물론 무관심이 되라는 말은 아니야. 수동적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녀가 차가워졌을 때 너도 차갑게 굴거나 반대로 불붙듯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아, 지금 그녀가 조금 멀어졌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야.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나다. 그녀가 차가워졌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만들까를 고민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웃게 만들까? 다시 나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까? 그 고민 이해해. 형도 진짜 많이 해봤어. 그녀가 예전처럼만 대해줬으면, 그 웃음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 그녀를 다시 붙잡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너 자신을 붙잡는 거야. 관계가 흔들릴 때 자존감도 같이 흔들린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자꾸만 내가 작아져. 별것 아닌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들쑥날쑥해지고, 그녀가 응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조금 웃어주면 또 괜히 희망 생기고. 그게 사랑이 아니냐고.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이 그녀에게 전부 맡겨져 있는 상태야. 너는 이제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자존감이 휘청이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거야. 내 감정을 내가 다루지 못하고 전적으로 상대의 반응에만 맡기는 것. 자존감은 이별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착으로 무너진다. 형이 아주 힘들게 배운 진실 하나 말해줄게. 이별은 힘들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이야.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이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별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이야.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고, 자꾸만 맞추기만 하고, 그러면서 너 자신을 잃어. 너는 더 이상 자기다움을 지닌 사람이 아니게 돼. 그녀가 좋아할 것 같은 모습만 남게 돼. 그런 관계가 오래갈 수 있을까? 없어. 왜냐하면 그녀가 사랑했던 너는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 해야 할 단 하나의 연습형이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내 중심을 세우는 연습. 이야. 말은 거창하지만 실천은 작고 소박한 것부터야. 감정 일기 쓰기. 오늘 하루 어떤 말이 상처였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적어봐. 글로 감정을 밖으로 꺼내면 마음이 조금은 정리돼. 혼자만의 루틴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짧은 산책, 좋아하는 노래 듣기. 아주 사소한 습관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나를 다시 느낄 수 있어.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 지금 기분 나빠. 불안하다. 서운하다. 감정은 모른 척할수록 더 커져. 알아차리는 순간 그 힘이 조금씩 약해져. 형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관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녀가 차가워진 건 너의 부족함이 아닐 수도 있어. 그녀의 이유고 그녀의 흐름이야. 그걸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해. 그게 너 자신이고 너의 감정이고 너의 삶이야.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끝을 준비하는 용기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할게. 어떤 순간은 붙잡는 것보다 놓는 게 더 큰 용기야. 근데 우린 그걸 너무 무서워하지. 놓으면 끝이다.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내가 너무 후회하게 될 거야. 맞아. 놓는 건 두려워. 형도 예전에 그랬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 진짜 후회는 붙잡아야 할 때가 아니라 붙잡지 않아도 될 걸 끝까지 매달렸던 시간에서 생긴다는 걸.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말투가 달라지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전화할 때도 어색하고 이야기할 주제도 줄어들고, 가끔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감정들을 잊은 듯 행동할 때, 그럴 때 느껴지지. 아, 이 사람은 이미 멀리 가 있구나. 형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 영화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순간. 그런데 난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애써 웃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좋은 사람이 되려 했지. 결국 남은 건 더 깊은 상처였어. 이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모른 척하지 말자. 이제는 알 수 있어야 해. 사랑이 식을 때는 뜨겁던 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아무 느낌도 없어진다는 게 문제야. 상대가 화도 안 내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알았어 하며 툭툭 말을 던질 때. 그게 신호야. 그 신호를 계속 부정하면 너는 점점 더 존엄을 잃어가게 돼.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야. 이런 희망은 사실 희망이 아니라 거부의 기술이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지. 형은 그걸 감정의 사체라고 불러. 지금 마음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몇 배로 이자가 붙어서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빚이거든. 언제 붙잡아야 하고 언제 놓아야 할까?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형이 겪어보니 다음 두 가지 기준은 꼭 지켜야 하더라.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들으려고 하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가 내 마음을 들으려 하고 나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건 붙잡을 가치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벽 같고 대화가 감정 전달이 아닌 논쟁이 되고 상처만 남는다면 그건 같은 배에 탔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고 있는가? 나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눈치만 보게 되고 늘 불안하고 상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만 보이려는 노력이 자존심을 갉아먹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놓아야 해. 왜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댄 의존이니까. 형이 끝까지 말해주고 싶은 건 하나야.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완성된다. 놓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너 자신을 믿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언젠가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랑이 다시 와도 그때는 너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지금은 아플 수 있어. 차가운 그녀의 반응에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형은 믿어.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는 너라면 분명 언젠가 지금의 이 순간조차 너를 성장시킨 기회였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끝나버린 사랑 위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법 이제 인정하게 된 거지.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 관계는 아무리 붙잡아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런데 이상하지? 끝난 걸 아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녀가 없는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이건 그냥 사랑 때문만은 아니야.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너 자신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젠 그녀를 잊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다시 찾는 일을 해야 할 때야. 괜찮다는 말 지금은 하지 않아도 돼. 많이들 이렇게 말하지.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갈 거야. 금방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 말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빨라. 진짜 마음 아플 땐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져. 형도 그런 위로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아직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괜찮다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파도 돼. 울어도 돼. 헤어진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도 SNS에 그녀가 새로운 일상을 올리는 걸 볼 때마다 속이 무너져도 괜찮아. 상실은 시간을 요구하는 감정이야. 절대 서두를 수 없어. 잃은 게 아니라 돌아온 거야 한 가지. 형이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이 있어. 사랑이 끝나고 나서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사랑 속에 숨어있던 나 자신이 돌아온 거야. 사소한 취향, 억지로 맞췄던 일정, 하고 싶지 않았던 약속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 모든 걸 다시 되찾을 수 있어. 사랑을 하면서도 너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해. 하지만 한 번쯤 무너져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지. 상처를 회피하지 말고 관찰하라. 형은 이별하고 나서 일부러 하루에 10분씩 그녀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어. 잊으려고 애쓰는 대신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 거야. 처음엔 눈물 나지. 미칠 것처럼 아프지. 하지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하루 10분만이라도 마주하다 보면 그 마음이 조금씩 작아져. 조금씩 말이 줄어들고 생각의 길이가 짧아져.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를 떠올렸는데 아, 이제는 그냥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바로 네가 너 자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야. 다음 사랑을 위한 준비 마지막으로 형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이 아픔이 다음 사랑의 밑거름이 돼.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더 서두르지 않고 더 의존하지 않고 더 나 자신을 지키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될 거야. 사랑은 원래 완벽하지 않아.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침묵도 있어. 근데 그 속에서도 너 자신을 놓지 않고 상대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야.
이제 너는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아니,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랑 때문에 무너졌지만 사랑 덕분에 성장했노라고 나중엔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혼자인 채로 충분히 울고 생각하고 다시 걷는 연습을 해. 너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저 잠시 멈췄을 뿐이야. 형이 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사랑은 때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는 너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지금 아픈 내 마음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 거야. 형은 그걸 믿어.